이 정도는 국민의힘이 난처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 평론가님 예.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이탈표 한 4표 정도 나왔던 걸로 많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얘기한 거 보니까 절대 뭐 이건 전혀 논의할 바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친한계 쪽에서도 이거 우리 특검법 찬성할 수 없다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당연히 특검법 찬성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4표 이상 이탈표가 나온다는 거는 한참 후에 제2 요구권,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참 뒤에 28일 날 나올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재표결할 때.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당도 그리고 여당도 이게 감히 국민들 앞에서 이건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 나서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상황은 벌어져서 협의하고 협의해서 안 되는 대로 진행해서 28일 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는 계속해서 저희가 민주당이 이제 특검법과 관련해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한다고 하니까 이미 돌입을 했습니다. 민주당 발언 듣고 오시죠. 국가기관의 모든 국정 시스템이 무력화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는 그만대고 직접 국민께서 납득 가능한 안을 제시하십시오. 그러면 진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국민 앞에 국민 눈높이에 응답해야 된다. 민심과 좀 따라와야 된다. 특검에 대한 입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근데 어제부터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한 다음부터 한동훈 대표가 그전에 뭐 4대 요구, 5대 요구 이런 얘기하고 비판도 좀 했다가 확실히 이제 국정 성과도 부각하고 한 몸으로 가려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리스크가 문제가 국정에 윤석열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지만 잘한 부분마저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뭔가 매듭을 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된다. 그랬을 때 10월에 그걸 해야지만 11월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됐을 때 국민들이 이거를 정확히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문제점 지금 거대 야당은 사실 윤석열 정부 탄핵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갑론을박을 벌이는 것도 잘 하기 위해서인데 이런 것들이 선의의 이런 것들이 당내 갈등으로 된다면 야당이 지금 정부에 대해서 탄핵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적전 분열 양상으로 치달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가운데 대통령이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감찰관 임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여사의 대외활동 중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인적 쇄신도 지금 시차를 두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나친 차별화보다는 대통령이 약속한 거에 대한 어떤 쇄신과 행동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야당과의 어떤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거 하나만 좀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얘기 들으실 텐데 당내에서 그러니까 14일에 특별감찰관 문제는 딱히 친한 친윤 이견 없는 겁니까? 확실히 되는 겁니까? 실은 제가 그거를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에 일부 언론에서 고위 관계자 발로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요. 대통령실에서는 임명에 대한 어떤 의지가 강합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수적으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의총해서 특검으로 모아질 겁니다.